안녕하세요. 흙이랑 불, 그리고 장인의 혼이 만나서 천년의 예술이 탄생했죠. 바로 한국 도자기인데요. 오늘 그 영혼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아니, 어떻게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흙에서 이런 신비롭고 영롱한 색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?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그래서 저희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. 한국의 장인들이 어떻게 하늘과 땅, 그리고 저 달빛까지 이 흙 속에 담아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첫 번째 장입니다. 바로 고려의 하늘, 청자 이야기인데요. 아주 화려한 체움의 미학을 보여주죠. 이때는 귀족적인 우아함, 화려함이 그야말로 꽃을 피웠던 시대거든요. 고려의 예술원이 바로 이 청자라는 이름 안에 꽉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? 당시 고려의 도공들은요, 비가 막 갠 뒤에 그 신비로운 하늘빛 있잖아요. 그걸 정말 담고 싶어 했어요.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색깔, 비색이라고 불렀죠. 이 아름다운 곡선 하나하나에 그 하늘을 담아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신비로운 하늘빛을 더더욱 특별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. 바로 고려만의 아주 독창적인 상감 기법이라는 건데요. 이게 그냥 표면에 그림 쓱 그리는 게 아니에요. 먼저 그릴 표면에 아주 섬세하게 무늬를 파내요. 그리고 그 파인 홈 안에다가 하얀 흙이나 검은 흙 같은 다른 색 흙을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메워 넣는 거죠. 와, 이거 상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? 엄청난 인내심이랑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예술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상감 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 바로 이겁니다.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. 보세요. 저 하늘을 상징하는 청자 위로 구름하고 학이 와,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?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바로 고려가 추구했던 화려한 체험의 미학이 뭔지 아주 그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. 왕실이랑 귀족 중심의 그 화려했던 고려 시대가 저물고요. 완전히 새로운 이념을 가진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돼요. 그러면서 도자기의 얼굴도 확 바뀝니다. 모든 걸 꽉꽉 채워 넣었던 귀족적인 화려함에서 이제는 비움과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비의 미학으로 넘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도자기의 철학 자체가 화려한 체험에서 완벽한 비움으로 정말 극적인 대전환을 맞이하는 거예요.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. 그럼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바로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분청사기입니다. 이건 뭐랄까, 귀족의 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비의 백자도 아닌 그 딱 중간에서 가장 자유롭고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도자기예요. 고려 말의 기술에다가 조선의 새로운 감각이 딱 더해져서 탄생한 일종의 과도기적인 아름다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. 분청사기는요, 그 화려한 청자랑은 완전 달라요. 흙 자체의 느낌을 막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. 오히려 이게 내 매력이야 하고 드러내죠.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듯 거칠고 투박한 질감. 여기서 뭐랄까, 마치 저 땅의 꾸밈없는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서민들의 소박한 삶이나 유머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. 분청사기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자유로움에 있어요. 어떤 정해진 틀?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. 그냥 장인의 손길이 가는 대로 아주 즉흥적이고 대담한 시도가 막 넘쳐나요. 붓으로 쓱쓱 무심하게 그린 것 같은 그림, 흙물에 그냥 덤벙 담갔다가 꺼낸 듯한 과감함, 이런 소박하고 꾸밈없는 질감, 자유분방한 무늬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빵 하고 터져나오는 거죠. 이게 바로 분청사기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조선 미학의 가장 높은 곳,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. 바로 백자예요.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. 아주 깊은 철학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의 예술품, 완벽한 비움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. 앞서 고려가 그 푸른 하늘빛을 담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조선은 뭘 담고 싶었을까요? 바로 고요한 밤하늘의 달빛입니다. 모든 장식을 최대한 줄이고 이 순백의 여백을 통해 드러나는 절제된 아름다움. 이야, 이게 바로 백자가 추구했던 경지였던 거죠.
이런 아름다움은 당연히 그 시대를 이끌었던 선비들의 정신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. 불필요한 건 싹 덜어내고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려는 그들의 성리학적인 가치관이 이 순백의 도자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. 조선 백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 바로 이 다랑알입니다. 가만히 보세요.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죠. 약간은 삐뚤빼뚤 비대칭이고 어딘가 불완전해 보여요.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불완전함에서 오는 넉넉함과 편안함이 꼭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울림을 줍니다. 자, 이렇게 고려의 청자에서 시작해서 조선의 백자까지 우리 정말 긴 천년의 여정을 함께 했네요.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쫙 묶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먼저 고려의 장인들은 저 신비로운 하늘을 청자에 담았고요. 그리고 조선의 장인들은 정직한 땅의 숨결을 분청사기에 품었고, 마지막으로 고요한 달을 백자에 비춰냈습니다. 하늘, 땅, 달. 이 세 가지가 바로 한국 도자기 천년의 정신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도자기는요, 그냥 물건을 담는 그릇,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. 그 시대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었고, 그 시대의 철학을 담는 그릇이었고, 또 자연 그 자체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. 이렇게 비우고 채우기를 반복한 천년의 손길 속에서 바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이 빚어진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의 마음을 더 끄는 쪽은 어디인가요? 모든 것을 화려하게 채워넣는 그 채움의 미학인가요?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을 덜어내어 완성되는 비움의 미학인가요? 정답은 없겠죠?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.